금지된 욕망의 그림자 만시가 제발.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날 이렇게 미치게 하는 건 너뿐이야. 너무 좋아. 더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사모님, 저 정말 터질 것 같아요. 이대로 당신 안에 파묻히고 싶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오직 당신만 내 전부가 됐어. 어차피 불타버릴 거라면 함께 제가 될래? 우리 함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 편지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재미있고 짜릿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끊임없이 변했지만 김혜숙 여사의 삶은 언제나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듯했다. 대리석 바닥이 빛나는 거대한 저택, 명품으로 가득 찬 옷장. 그리고 세상 모든 여성이 선망하는 대기업 회장 부인이라는 타이틀. 58세의 그녀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완벽한 삶 뒤편에서 그녀의 내면은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증과 공허함으로 메말라가고 있었다. 마치 귀하게 가꾼 화려한 꽃이 향기를 잃어가듯 그녀의 뜨거운 욕망은 침묵 속에 잠식되어 가고 있었다. 회장님의 해외 출장이나 골프 약속은 혜숙 여사에게 늘 같은 일상을 선물했다. 그녀를 저택의 철옹성 속에 홀로 남겨두는 고요한 시간을. 78세 고령의 박영식 회장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평생을 바친 남자였지만 그의 거대한 성공은 혜숙 여사의 여자로서의 삶을 삼켜버렸다. 저녁 식탁에서 오고 가는 대화는 사업 보고와 건강 염려가 전부였고 침실은 얼어붙은 극지처럼 차갑고 멀었다. 어쩌다 육체적인 접촉이 있더라도 그것은 그녀의 메마른 갈증을 해소해주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나는 아직 이렇게나 뜨거운데. 밤마다 옆에서 고요히 잠든 회장님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창밖에 다른 그녀의 외로운 욕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차갑게 빛났다. 그 모든 공허함 속에서 그녀의 시선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의 그림자에 머물기 시작했다. 장만식, 32세. 젊은 그녀의 운전기사. 늘 깔끔한 검은색 제복 차림으로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키는 남자. 과묵하고 성실한 태도는 기본이었지만 그의 단단한 어깨와 목덜미, 그리고 살짝 보이는 손목의 푸른 핏줄은 혜숙 여사의 시선을 묘하게 사로잡았다. 차가 흔들릴 때마다 슬쩍 느껴지는 그의 젊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기는 그녀가 잊고 살았던 무언가를 깨우는 듯했다. 혜숙 여사는 의도적으로 그의 뒷모습을 보곤 했다. 운전석에 앉아 진지하게 전방을 주시하는 그의 눈빛, 가끔 보이는 짧은 머리칼 아래의 목덜미는 젊음 그 자체였다. 그녀의 고고한 미모와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젊음의 생동감. 그녀는 그것을 질투하거나 혐오하는 대신 그저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마치 굶주린 사람이 먹이를 보듯 메마른 사막에서 물을 찾듯 그녀의 시선은 탐닉했다. 어느 날 오후 혜숙 여사는 쇼핑을 마치고 백화점을 나섰다. 평소 같으면 비서가 따라왔겠지만 오늘은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호출로 그녀 혼자였다. 양손 가득 명품 쇼핑백을 들고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구두굽이 예상치 못하게 꺾여버렸다.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다 가까스로 넘어지지 않았지만 명품 구두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짜증 섞인 한숨이 절로 나왔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만식이었다. 그는 어느새 그녀의 옆에 다가와 염려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살피고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한쪽 무릎을 꿇고 그녀의 망가진 구두를 살폈다. 혜숙 여사는 순간 당황했다. 태어나서 이렇게 가까이서 게다가 무릎까지 꿇고 자신을 살피는 남자는 처음이었다. 그녀의 발끝에 스치는 그의 손길에서 묘한 전류가 전신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 손길은 분명 투박하고 단단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이것 참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확인했어야 했는데. 만식은 침착하게 그녀의 구두를 응급처치하려 애썼지만 이미 망가진 구두는 답이 없었다. 혜숙 여사는 그런 그를 내려다보았다. 말없이 집중하는 그의 모습은 순수하면서도 왠지 모를 강한 남성미를 풍겼다.
이런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는군. 그의 침착함과 능숙함에 해숙 여사는 속으로 감탄했다. 괜찮아. 내가 잠시 넋을 놨었어. 구두야 새로 사면 그만이지. 해숙 여사는 평소처럼 냉정한 말투로 말했다. 만식은 구두를 다시 그녀에게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많이 불편하시면 제가 사모님을 업고 차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그의 말에 해숙 여사의 얼굴이 살짝 달아올랐다. 감히 상상도 못 해본 제안이었다. 대기업 회장 부인에게, 그것도 운전기사가.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귀에는 그의 제안이 외설스럽기보다 진심 어린 걱정처럼 들렸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이 정도는 혼자 걸을 수 있어? 그녀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그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파동이 일기 시작했다. 그녀는 불편한 구두를 억지로 끌며 차로 향했다. 만식은 묵묵히 그녀의 쇼핑백들을 들고 뒤를 따랐다. 백미러에 비친 만식의 모습. 그녀는 다시금 그의 단단한 어깨와 뒷모습에 시선을 빼앗겼다. 그의 존재가 더 이상 단순한 그림자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날 밤 해숙 여사는 차가운 침실에 홀로 누워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발끝에 스쳤던 그의 손길, 무릎을 꿇고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의 눈빛, 그리고 업고 모셔다 드릴까요? 라는 그의 순진무구한 제안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어른거렸다. 자신의 몸에 흐르던 찌릿한 전류의 감각은 생생하게 그녀의 신경을 자극했다. 고작 운전기사 따위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그녀는 스스로를 질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희열을 느꼈다. 잊었던 욕망의 불씨가 작지만 뜨겁게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건드린 이 젊은 운전기사의 존재가 이제 더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임을 깨달았다. 해숙 여사는 쇼핑백을 한쪽으로 밀어둔 채 자신의 드레스룸 거울 앞에 섰다. 최고급 실크 잠옷이 몸을 부드럽게 감쌌지만 그녀의 눈빛은 자신을 탐색하듯 차가웠다. 고작 운전기사 따위에게 이런 미묘한 감정을 느끼다니. 그녀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그의 투박한 손길과 순진무구한 제안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발끝에 스쳤던 그의 체온이 이토록 선명하게 남다니.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은 평소의 냉철함 대신 알 수 없는 열기로 일렁였다. 채워지지 않은 오랜 갈증은 그녀의 깊은 곳에서 조용히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며칠 후 박 회장의 미국 출장이 길어지면서 해숙 여사는 다시 저택에 홀로 남겨졌다. 넓고 화려한 공간은 더욱 그녀를 옥죄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이제 만식은 더 이상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일상에 스며든 금지된 흥분이자 알 수 없는 기대감이었다. 해숙 여사는 의도적으로 그와의 접점을 늘려갔다. 사소한 심부름을 시키고 굳이 차가 없어도 되는 거리를 잠시 바람 좀 쐴까 한다며 그를 불렀다. 어느 날 그녀는 그에게 오래된 앨범 몇 권을 가져다 달라고 했다. 서재 가장 높은 선반에 놓인 아무도 꺼내볼 일이 없는 앨범이었다. 만식이 망설임 없이 의자를 밟고 올라가 앨범을 꺼내려 하자 그의 셔츠 등 부분과 팔뚝 근육이 도드라졌다. 해숙 여사는 무심한 듯 그 모습을 올려다보았다. 젊고 탄탄한 육체. 박 회장의 늙고 마른 몸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마저도 생기 넘쳐 보였다. 만식 씨는 가족은 없어요? 해숙 여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물었다. 만식은 앨범을 들고 내려오며 답했다. 네, 사모님, 아직 혼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해숙 여사는 그 속에서 미묘한 고독을 읽었다. 자신과 같은, 아니 자신과는 다른 종류의 그러나 깊이 외로운 영혼. 앨범을 받아든 그녀의 손끝이 만식의 손에 스쳤다. 찌릿. 또다시 온몸을 휘감는 전율. 해숙 여사는 그날부터 만식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처음엔 날씨 이야기, 길가의 풍경 이야기였지만 점점 만식의 어린 시절 이야기, 꿈, 소박한 취미 등으로 이어졌다. 그의 이야기는 투박하고 솔직했으며 그녀가 이제껏 만났던 남자들과는 다른 순수함이 있었다.
대기업의 이해타산 속에서 닳고 다른 남자들과는 달랐다. 그 젊은 기사의 순진한 눈빛과 때로는 수줍은 미소는 해숙 여사의 굳어버린 마음을 조금씩 녹여갔다. 한 번은 장거리 운전 중이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차창 밖 풍경은 순식간에 회색빛으로 변했다. 차 안은 고요했지만 해숙 여사의 마음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만식 씨는 행복하세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만식은 백미러로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행복이요? 글쎄요. 저는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뿐인데요. 최선을 다한다는 게 꼭 행복한 건 아닐 텐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묻어났다. 난 내 삶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한 번도 행복하다 느껴본 적이 없었어. 그녀는 나지막이 고백했고 만식은 놀란 듯 그녀를 돌아보려 했지만 이내 백미러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완벽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깊은 허무감을 읽어내는 듯했다. 그 짧은 순간의 시선 교환. 비 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하고도 야릇한 긴장감이 흘렀다. 외부의 소음과 단절된 차 안은 마치 둘만의 은밀한 공간처럼 느껴졌다. 만식은 아무 말 없이 운전에 집중했지만 해숙 여사는 그의 귀끝이 살짝 붉어진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 이 아이도. 그녀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어느 날 저녁 중요한 만찬을 마친 후 해숙 여사는 와인에 취해 비틀거렸다. 만식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부축하는데 그녀는 순간 균형을 잃고 그의 품에 거의 안기듯 쓰러졌다. 그의 단단한 가슴팍과 팔 근육이 그녀의 몸에 고스란히 닿았다. 젊은 남자의 뜨거운 체온. 해숙 여사는 눈을 감았다. 모든 감각이 온몸으로 쏟아지는 듯 했다. 그의 향수 냄새 대신 그의 젊고 건강한 살냄새가 그녀의 폐부를 찔렀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만식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순간의 당황과 알 수 없는 흔들림이 담겨 있었다. 해숙 여사는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백미러로 몰래 훔쳐보던 것과는 다른 코앞에서 마주한 그의 얼굴은 젊고 강렬했다. 그의 눈동자는 밤의 어둠 속에서도 뜨겁게 일렁였다. 그녀의 심장이 제멋대로 날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자신과 같은 욕망의 그림자를 보았다. 금지된 것에 대한, 그러나 너무나 강렬하고 본능적인 이끌림. 괜찮아, 만식.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의 손이 그의 넥타이에 무심한 듯 닿았다. 그리고 아주 미묘하게 그의 넥타이를 살짝 끌어당겼다. 만식의 눈이 살짝 커졌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좁혀졌다. 여기서 내가 멈춘다면 이 갈증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야. 해숙 여사는 직감했다. 이미 그와 그녀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의 그림자 속에 깊이 빠져들었음을. 젊은 운전기사의 그림자가 사모님의 억눌린 욕망을 깨우고 있었다. 박영식 회장의 입원은 김혜숙 여사에게 비로소 해방감을 주었다. 겉으로는 지극정성으로 병원을 오가며 병수발을 들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제 더 이상 회장에게 향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시선은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는 장만식에게 향해 있었다. 밤늦도록 병실을 지키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지쳐 보이는 해숙 여사의 옆에서 만식은 늘 묵묵히 그녀를 보호했다. 그의 단단한 등, 차분한 시선 그리고 조용한 배려심은 그녀의 텅 빈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의 불꽃을 지피고 있었다. 그날 밤도 그랬다. 새벽 1시를 훌쩍 넘긴 시간 저택으로 돌아온 해숙 여사는 평소보다 더 많은 와인을 마셨다. 차가운 저택의 공기가 왠지 모르게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일부러 몸을 휘청거리며 비틀거렸다. 만식이 자연스럽게 그녀를 부축했다. 그녀의 몸이 그의 젊고 단단한 팔뚝에 닿는 순간 해숙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뜨거운 젊음의 체온이 온몸을 감쌌다. 사모님 많이 피곤하신가 봅니다. 제가 부축해 드리겠습니다. 만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해숙 여사는
그의 귀끝이 살짝 붉어져 있음을 보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의 욕망을 감지하고 있었음을 그녀는 직감했다. 그녀는 그의 품에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부드러운 가슴팍, 단단한 어깨가 느껴졌다. 젊은 남자의 몸이 주는 노골적인 유혹. 그녀의 억눌렸던 모든 감각이 순식간에 깨어나는 듯했다. 응, 만식씨.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희미한 복도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그림자와 빛에 의해 드라마틱하게 명암이 갈렸다. 고뇌와 망설임, 그리고 그녀와 다를 바 없는 뜨거운 욕망이 그의 눈동자 속에서 일렁였다. 해숙 여사의 손이 자연스럽게 그의 넥타이를 감싸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겼다. 만식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놀람과 함께 갈망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입술이 그의 입술에 닿았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이내 해숙 여사는 억눌렸던 모든 것을 토해내듯 격정적으로 그의 입술을 탐했다. 그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그녀의 뜨거운 욕망에 이끌리듯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았다. 차가운 저택복도에서 둘의 숨은 격렬하게 얽혔다. 해숙 여사의 손이 그의 단단한 어깨를 부여잡았고 만식의 손은 그녀의 허리를 지나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키스는 점점 더 깊어졌다. 숨을 쉴 수도 없을 만큼 끈적하고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한 감각이었다. 해숙 여사는 자신을 잊었다. 대기업 회장의 부인이라는 타이틀도, 세상의 시선도, 나이 차이도 모든 것이 그녀의 뜨거운 욕망 앞에서 무의미해졌다. 그녀의 손이 만식의 셔츠 단추를 찾아 더듬었다. 톡, 톡 옷 단추가 하나씩 풀릴 때마다 젊은 남자의 단단한 몸이 그녀의 시야에 드러났다. 그의 탄탄한 근육, 열기로 달아오른 피부. 만식은 그녀를 안아 올렸다. 사모님, 침실로 가시죠. 그의 목소리는 뜨거웠고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해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그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으며 그의 품에 파묻혔다. 젊은 남자의 육체는 너무나 강렬하고 압도적이었다. 숨막히는 이 욕망이 그녀를 완전히 지배했다. 그의 침실은 예상외로 소박했지만 그 소박함 속에서 해숙 여사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커다란 침대에 그와 함께 몸을 뉘었다. 그녀는 그의 몸 위에 몸을 맡기며 모든 것을 내던졌다. 그날 밤 해숙 여사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욕정을 온전히 마주했다. 억눌렸던 모든 감각들이 젊은 만식의 몸을 통해 폭발했다. 그의 거침없는 애모, 뜨거운 숨결, 그리고 강렬한 몸놀림은 그녀의 메마른 욕구를 해소시키기에 충분했다. 만식아.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신음은 그 어떤 감탄사보다 솔직하고 진실했다. 만식 또한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완벽하고 고고해 보였던 사모님의 내면에 이토록 뜨겁고 강렬한 욕망이 숨어있을 줄은 몰랐다. 그는 그녀의 간절한 눈빛, 떨리는 몸짓,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흐느낌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자신을 모든 것으로 채워주기를 갈망하는 그녀의 몸짓은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힘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젊고 뜨거운 모든 것을 바쳐 그녀를 채워주었다. 격정적인 밤이 지나고 새벽이 찾아왔다. 해숙 여사는 만식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난생 처음 느끼는 완벽한 만족감과 편안함이었다. 그러나 새벽의 찬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자 그녀는 문득 현실을 직시했다. 나는 회장님의 부인이고 이 아이는 나의 운전기사. 하지만 그 순간 찾아온 만족감과 희열은 그녀를 다시 그 깊은 관계로 이끌었다. 해숙 여사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옆에는 잠든 만식이 있었다. 그의 젊은 얼굴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그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췄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만식아. 그녀는 이 금지된 관계가 가져올 파멸을 어렴풋이 예감했지만 동시에 이것이 자신에게 유일한 낙원이자 해방임을 직감했다. 만식은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만족감과 알 수 없는 희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해숙 여사의 손을 잡았다.
해숙 씨, 우리 이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맙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 곁에 제가 있게 해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침묵의 거래이자 욕망의 맹세였다. 두 사람은 금지된 낙원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음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음을 깨달았다. 새벽의 푸른 빛이 침실을 감쌌고 그 빛은 두 사람의 은밀한 미래를 영원히 삼킬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이후 해숙 여사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젊고 뜨거운 만식의 육체는 그녀의 메마른 감각을 일깨웠고 그는 이제 그녀의 공허한 일상을 채워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사회적 지위와 체면, 그 모든 것을 내던질 만큼 그녀는 만식에게 중독되어 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전과는 다른 생기와 활력을 되찾았고 알 수 없는 젊음과 관능미를 풍겼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층 더 생생하고 매력적이었다. 만식 또한 마찬가지였다. 사모님의 억눌린 욕망을 자신이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알 수 없는 우월감과 희열을 안겨주었다. 그는 매 순간 해숙 여사만을 갈망했고 그녀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했다. 운전석에서 백미러로 몰래 해숙 여사를 훔쳐볼 때마다 둘만의 은밀한 비밀이 주는 짜릿함과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의 눈빛은 사모님을 향한 뜨거운 욕망과 함께 이 위험한 관계가 가져올지 모를 미래에 대한 야망으로 이글거렸다. 둘의 은밀한 관계는 더욱 대담해졌다. 박 회장의 병세가 깊어지면서 병원과 저택을 오가는 횟수가 잦아졌고 만식은 해숙 여사와의 미래를 위한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때로는 운전하는 차 안에서, 때로는 인적 없는 저택의 서재나 해숙 여사의 드레스룸에서, 혹은 별장에서 둘만의 은밀한 시간을 보냈다. 아슬아슬하게 비서나 가정부의 눈을 피하면서 그들은 쾌락의 파고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만식 씨, 위험하다는 건 알아요. 어느 날 밤 해숙 여사는 자신의 침실에서 만식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 귀를 기울인 채였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당신 없이는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와버린 자신에 대한 체념이 섞여 있었다. 만식은 그녀의 머리칼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숙 씨, 당신은 이제 제 전부입니다. 그의 대답은 맹세처럼 들렸고 그녀는 깊은 안도감과 동시에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들의 위험한 관계는 점차 저택 곳곳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오래된 저택의 살림을 책임지던 가정부 이 여사는 김혜숙 여사의 얼굴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알 수 없는 활력과 함께 만식을 대하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묘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만식 역시 운전 중 백미러로 해숙 여사와 시선을 교환하다가 뒤따르던 박 회장의 비서가 자신들의 차 안을 유심히 바라보는 것을 보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아슬아슬한 순간을 여러 번 겪었다. 어느 날 저녁 해숙 여사는 만식에게 부탁했다. 회장님 서재에 있는 오래된 서류함을 가져다줘요. 서재 열쇠는 내 서랍에 있을 거야. 그녀의 말에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다음 날 오후 만식이 서재에서 서류함을 찾던 중 서류 더미 속에서 우연히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노트북에 꽂아본 USB 안에는 박 회장의 은밀한 비자금 내역과 함께 해숙 여사의 오래된 연애 편지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연애 편지 안에는 해숙 여사가 박 회장을 만나기 전 다른 남성과 나눴던 뜨거운 사랑의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박 회장이 해숙 여사를 의심하여 뒷조사를 진행한 흔적도 함께 발견됐다. 그의 눈이 차갑게 번뜩였다. 회장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건가? 그날 저녁 만식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해숙 여사는 평소처럼 웃으며 그에게 기대려 했다. 그러나 만식의 눈빛은 차가웠다. 해숙 씨, 당신은 저를 뭘로 생각합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해숙 여사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무슨 말이야? 만식 씨, 당신에게 나에게는 회장님은 등지고 당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저 어린 남자일 뿐입니까? 당신의 그 욕망을 위해 제가 희생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식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해숙 여사는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녀에게 직설적으로 다가왔다. 난 당신에게 돈 때문에 매달리는 남자가 아니야. 만식의 말이 차가운 얼음처럼 박혔다. 내 욕망은 순수했어. 당신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싶었던. 하지만 당신은 날 이용하려 한 게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해숙 여사는 만식의 돌변한 태도에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그의 말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녀 역시 자신이 그에게서 찾았던 것은 단순한 육체적 욕망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순수한 젊음, 그리고 자신의 오랜 갈증을 채워준 유일한 존재였다는 것을. 만식 씨 그런 게 아니야? 당신은 나에게 삶 그 자체였어.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도 두려웠어. 이 관계가 어떤 대가를 치를지.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그때였다. 차량의 전방 센서가 울리며 삑하는 날카로운 소음이 들렸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차 앞으로 성큼 걸어 나오고 있었다. 백미러에 비친 해숙 여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만식의 얼굴도 굳어졌다. 차 앞에는 다름 아닌 박영식 회장이 수행비서와 함께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손에는 만식이 서재에서 발견했던 것과 똑같은 USB가 들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해숙 여사와 만식을 차례로 응시하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갑게 번뜩였다. 박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밤늦게 두 사람이 할 얘기가 아직 남아 있었군. 어서 타지. 할 얘기가 좀 많아 보여? 차 문이 열리고 해숙 여사는 만식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숨어 지내던 욕망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파멸의 끝일지 아니면 두 사람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진정한 해방일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달빛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저택을 향해 길게 드리워졌다. 금지된 욕망은 이제 세상의 빛 아래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이야기에 대한 다른 시점의 전개나 비슷한 분위기의 새로운 이야기를 더 만들어 드릴까요?